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한 쿠바 전 참사인 리일규 씨가 밝힌 북한 외교관들의 충격 실체, 한 달 월급이 해외생활, 공개 처형,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북괴 김정은이가 코로나 사태 때 3년간 북중 국경을 봉쇄했었지요. 자,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러시아와 새로운 군사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에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얼마나 김정은이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 3년 동안에도 정말 북한은 최악의 상황이었죠. 이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압박,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여러분, 북한 총리 한 달 월급이 $1000가 안 된다면 믿겠습니까?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는 기사가 나가면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에게 늘 그렇게 하듯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모는 공격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참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란 생각이 들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 북한 외교관 생활은 어땠습니까? 리일규 참사. 부끄럽지만 북한 내의 일부에서는 북한 외무성 사람들을 넥타이를 맨 꽃제비, 넥타이를 맨 거지라고 부릅니다. 무역 일꾼이나 특수기관 일꾼들에 비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대외 활동을 하려면 고급 옷에 넥타이는 필수로 챙겨야 하니 그런 말, 넥타이를 맨 꽃제비, 거지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외무성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부국장을 할 때 당 세포 비서도 겸하고 있어 월급으로 부국장 최고 노임인 북한 돈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1달러가 북한 돈 8,000원 정도였으니 내 월급은 0.3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0.3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외교관인데. 기자, 해외 파견 근무 때는 어땠습니까? 리일규, 해외에서는 월급을 달러로 받으니 조금 낮습니다. 쿠바 참사로 있을 때 월급이 500달러, 약 69만 원이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사는 600달러에서 1000달러, 공사나 참사는 500달러에서 600달러, 서기관은 350달러에서 500달러 범위의 월급을 받습니다. 기자,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일규, 그러다 보니 북한의 해외 파견자들이 불법 장사를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북한 외교관들의 이 충격적인 실체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법 장사를 하는 가장 기본 이유는 북한 외교관 수입이 너무 낮은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북한에 갈 때 들고 들어갑니다.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외교 특권을 이용해 1인당 외교 행랑에 150에서 200갑 정도의 시가를 넣어 중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순이득은 1회당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 쿠바는 시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이를 통한 이윤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불법 시가 장사는 잠시 멈췄지만 최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대대적으로 시가 장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장사를 못하면 어쩝니까? 리일규, 2019년 2월 외무성 국제기구국 2019년 2월 외무성 국제기구국 군축 담당 과장이 간첩 혐의로 충격적으로 공개 처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를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 불법 장사를 못 하는 데니까 돈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외교관이 돈을 물 쓰듯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 리영호 외무상의 숙청으로 이어진 주중 대사관 서기관의 횡령 사건 같은 경우 비행기표 구매를 맡은 서기관이 북한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대사관 앞 중국 여행사에서 예컨대 500달러짜리 표를 사면서 영수증은 1000달러로 끊고 자기 주머니에 500달러를 넣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 같은 경우 부수입이 필요하니까 뇌물로 충당하는 요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이러한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 공개 처형을 당한 외교관들과 북한 보위원들 적지 않습니다. 야, 참. 기자, 급여만으로는 못 삽니까? 리일규, 북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측면이 노동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외 경제성 등 무역 단위 파견자들은 연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 충성 자금 납부 과제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해외 파견자들의 불법 행위 기사에 부담을 느껴 당의 대외적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 과제는 무조건 수행하라니 파견 기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되 걸리지 않게 주의하라는 식의 충격적인 지시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기자, 핵 미사일 시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일규, 초기에는 핵 미사일 시험 성공 발표가 나면 긍지나 자부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핵 미사일에 엄청난 자금이 투하된다고 사람들이 아는 순간부터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허황된 명분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수억만금을 탕진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황폐화하고 2,500만 국민을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노인분들은 충격적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일제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 제도를 우리가 지켜서 뭐하나. 정권도 민심이
이미 자기들을 떠나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김정은이가 공포 정치의 도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일규 참사. 오물풍선에 대해 언급이나 평가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북한 출신인 것에 대해 유일하게 수치와 망신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물풍선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또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북한 정권을 비방하며 날리는 전단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북한 사회의 행복한 실상이라든가 한국 사회의 부당함이라든가 내용이 담긴 전단으로 맞대응해야 논리에 맞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왜 그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리일규, 개인적 견해로는 오물풍선 살포 기획은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현재는 19구로 계층, 통일전선부, 집행은 총참모부 등 군부, 언론 보도는 선전선동부가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 기관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관례, 외교 등에 대한 상식이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무모함만 가지고 일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외무성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이 정도로 몰상식하고 더러운 개선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자,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리일규, 김여정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김여정도 참 안쓰럽습니다. 자기 이름이 온 세계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오물풍선 따위나 합리화하는 데 쓰이니까요. 김여정의 위상과 파워가 어떻다든가 2인자, 3인자라든가 다 거짓말입니다. 북한 사회 자체는 유일 통치입니다. 최고 존엄 김정은 외에는 전부 다 노예일 뿐입니다. 김여정 이름으로 나가는 담화도 당과 과업을 주어서 기획합니다. 김정은 방침을 받기 전에는 김여정도 그 문건을 못 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리일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통일이 된다는 가정이나 믿음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속죄도 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회에 선진 문화와 과학기술을 도입해주고 싶습니다. 나도 북한에 있을 때는 나름 세계를 많이 돌아봐서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정말 촌놈이더라고요. 은행, 금융, 교통, 규정 아무것도 모르고 자동 시스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현충일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암흑의 땅에 광명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외교관 월급이 0.3달러. 저게 북한입니다. 리일규 전 참사관님 잘 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